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8회 이론을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자기합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이고, 그쵸. 직원 가불금은 뭐예요? 계정값으로 따지면 주임종 당기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대여금으로 보면 돼. 대여금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 채권, 그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직원 가불금은 계정 과목은 주임종 당기 채권이에요. 그죠?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자, 미지급금 유동부채.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그 다음에 선수금 유동부채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예요. 그럼 4개 더하면 되겠죠. 4개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자, 900만원 나오죠. 900만원. 4개 다 더하면 900만원.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그쵸? 유형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 자, 이거는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쵸? 판매를 위해 매입한 건물이니까 재고자산이다. 자, 그런데 3번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 그쵸?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업자는 좀 달라요.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은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기계장치. 기계장치 당연히 유형자산.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재고자산이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사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로 보면 돼요. 시장이자율 보다 큰 경우. 자, 액면이자가 커. 그쵸? 은행이자보다. 자, 액면이자가 은행이자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갑이죠.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을 하게 되겠죠. 할증 발행. 만약에 시장이자가 크면 사람들이 액면, 그쵸? 사채를 사요, 안 사요? 안 사니까 그때는 할인 발행. 자, 액면 이자가 크면 할증 발행을 한다. 맞죠?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 장부 가액은 매년 감소.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뭐예요? 매년 증가죠. 증가. 할증 발행하면 매년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 액면 이자는 매년 어떻게 하다? 액면 이자는 둘 다 일정해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둘 다 액면 이자는 일정하다.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유이자는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 자, 유이자랑 액면 이자는 다르죠. 유이자는 할인 발행이랑 할증 발행이 다르죠. 할인 발행일 경우는 증가해요. 유이자가. 그쵸? 만약에 할증 발행인 경우는, 그쵸? 유효이자가 매년 감소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됐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2번. 자, 5번 문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된 걸 보통예금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차변의 건물 이렇게 분개할 수 있죠.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면 차변의 자산이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그쵸? 한쪽은 자산이 증가하고 한쪽은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본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에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2번 보통주 만주를, 그쵸?
만주를 11,000원에 액면은 5,000원이래. 증자였다. 증자는 뭐예요?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생긴다? 자본금이 생기죠.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이번에는 자본이 증가한다. 자, 광고대행 3번.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했대요. 예를 들어 뭐 자변의 수수료 비용 또는 뭐 광고 선전비 해도 되겠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나갔다고 칠게요. 어쨌든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야. 그쵸? 자, 비용의 발생은 손익개선을 하고 자산이 1,000만원만큼 감소했으니까 자본도 1,000만원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3번은 자본의 감소예요. 자본의 감소. 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그쵸? 1,000만원을 매각했어요. 장부가액은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팔았으니까 500만원만큼, 그쵸? 자산이 감소했겠죠. 얘도 자산 감소다. 500만원만큼. 그쵸? 자, 그래서 자본도 감소했겠죠. 자산과 자본은 같이 다니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그래서 5번에 1번. 자, 6번. 다음 중 아래의 그래프가 표시되는 원가 행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단 원가. 그쵸? 가는 뭐예요? 계단 원가. 그걸 뭐라 그런다? 준고정 원가예요. 준고정 원가. 준고정비. 자, 나를 잘 보면, 나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에 가였죠, 가. 자, 나는, 일단은 단위당 원가, 총원가면, 이게 총원가면 뭐예요? 고정원가잖아요, 그죠? 근데 단위당 원가야.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뭐였어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는 변동원가죠. 변동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의 그래프는 준고정비, 나의 그래프는 변동원가, 변동비예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3번이네요. 이렇게. 됐죠? 자, 7번 문제. 다음 중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관련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몰원가 설명이에요. 매몰원가.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얘는 매몰원가 설명이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맞겠죠? 자, 8번 문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 처리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안 주는 거는 뭐예요? 매출원가, 기초제품, 기말제품이에요. 그래서 2번이네요. 기말제품. 영향이 없죠. 자, 9번 문제.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제품의, 그쵸, 차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고 평균법은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제공품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자,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다. 그죠? 기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높다? 자, 지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면, 그쵸? 완성도를 높게 평가하면 기말 제공품이 어떻게 돼요? 기말 제공품이, 그쵸? 높죠? 높게 돼요. 그러면, 그쵸? 원가는 어떻게 돼요? 원가는 낮아지죠. 왜냐면 기말 제공품 수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기말 제공품이 높으면 나누는 게, 그쵸, 커지니까 원가는 낮아지죠. 낮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높게가 아니라 낮다. 3번이 틀렸어요.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공송품은,
그쵸? 불량품, 공송품은 검사 시점에 측정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문을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당의 제조 부분별 예산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부분 1, 이게 102만 4천원. 그 다음에 제조 부분 2가 300만원.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래요. 자,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된 집정 노무 시간을 다음과 같다. 집정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부분 1의 노동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그쵸? 지금 보면 여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조 부분 1에, 그쵸? 예정 배부율을 구할 거예요. 예정 배부율. 자, 일단은 예정 제조 간접비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조 부분 1의 제조 간접, 그쵸? 예정 제조 간접비가 102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102만 4천원 나누기 실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가 있어. A, B. 그럼 그대로 써줘야 돼. 두 개. 그쵸? 자,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몇 개예요? A는 300개야. 300개. 그쵸? 자, A는 300개. 곱하기 몇 시간이에요? 4시간. 그러면, 곱하기 4 해주고, 또, B도 있어, B. B는 지금 몇 개예요? 400개. 400개 곱하기 몇 시간이에요? 5시간. 곱하기 5시간.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요거 다 계산하면 320원이 나오죠. 320원. 그래서 320원이 답이다. 됐죠? 자, 1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 이건 쉽죠, 그죠?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그쵸? 얘네는 세금계산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된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됐죠? 그다음 나머지는, 그쵸, 면제가 가능해요. 세금 발급 의무 면제가 가능하죠. 1번은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된다. 됐죠? 자, 12번.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자, 의제 매입세를 적용받으려면, 그쵸? 1번 과세자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간이과세자니까 안 되고, 일단은. 그래서 X고.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 대상은 뭐예요? 음식점, 그쵸? 음식점, 뭐, 개인 법인,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 일부 제조업, 그쵸? 면세를 사와서, 과세 제품을 만드는 뭐 통조림 만드는 회사, 그런 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그쵸? 법인 음식점이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요. 2번이 일단 답이에요. 자, 수산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니까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과세사업자만 된다. 그쵸? 자, 4번은 과세사업자지만 소매업을 운영하네요. 소매업과 관계없죠. 그죠? 음식점이나 또는 제조업 중에서, 그쵸? 통조림 이런 거를 면세를 사와서 과세로 파는 회사. 자, 그냥 소매업이면 뭐예요? 과세를 사와서 과세로 팔겠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거는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한 최민주 씨의 연도별 공급 대가이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일반 과세자가 되려면, 그쵸? 공급 대가 합계가 얼마여야 돼요? 1억 4백이 넘어야 돼. 1억 4백이. 그러면 2020년은 안 되고 1억 4백이, 2023년도 9천만 원이니까 1억 4백이 안 되죠. 2024년에 1억 2천이니까 1억 4백을 넘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언제부터? 7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4번이다.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예요. 4번.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 자, 이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자,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자 외의 자가, 그쵸?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뇌물은 그죠? 기타 소득 맞고,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12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맞아요. 자, 보시면 12만 5천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얼마다? 12만 5천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넘어가면 과세하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죠. 자, 기타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쵸? 기타 소득에서, 그쵸?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와요?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15번. 거주자 김소희 씨의 2024년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근로소득 금액, 그쵸?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근로소득 금액 종합과세 하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뭐예요? 분류과세야. 태양은 뭐다? 분류과세.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 그쵸?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X. 이렇게 되겠죠. 그냥 X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 그죠? 얘 들어가겠죠.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모는 마이너스예요. 적자. 그래서 사업소득인데 둘 다 사업소득 금액이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자,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에서 적자가 났으면, 그쵸? 다른 소득 금액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뺄 거예요. 300만원을 적자가 났으니까 이 다른 소득에서 메꿔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비거주용, 그쵸?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소득에 적자가 났으면, 그쵸?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에서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뺄 거고, 적자니까 빼야 되겠죠. 그쵸? 자, 400만원 벌고, 800만원 벌고, 주거용에서, 그죠?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300을 뺄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만원 이렇게 되겠죠. 900만원.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